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주어지는 세계, 해석하는 세계, 그리고 만들어가는 세계. 이 세 가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회복을 통해서 만나뵐 이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진정한 창조하는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주인공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한국 유비쿼터스 기술의 선구자이자 미래창조과학의 선두주자인 강릉영동대학교 정창덕 총장. 3개월 시한부 삶을 이겨냈고 노숙인 돌보미로,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양수리 사랑전도사 정창덕 총장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모포를 둘러쓰고 이렇게 자다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좀 했는데 갑자기 제가 전교 1등을. 갑자기 전교 1등. 하나님 한 5천만 원만 주시고 1,000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그러면서 눈물을 어머님이 툭툭툭툭툭 제 손에 떨어뜨리셨는데,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살아나겠습니다. 네, 강릉 영동대학교의 정창덕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몇백 명 있는 것 같죠, 총장님? 네. 지금 스텝 딱 3명 있는데 300명 분량으로 소리를 쳐주시네요. 예, 왠지 총장님 하면요, 느낌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총장님 얼굴 잘 못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이렇게 방송 일하면서 나 출세한 거다 감사한다라고 생각한 게, 감히 제가 대학교 총장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니 너무 할렐루야한 거죠. 근데 총장님은 좀 되게 부드러운 포스세요. 원래 이제 뭐 저도 시골 출신이고요. 아까 이제 꺼봉이란 말도 들었지만 또 시골 농부 뭐 이런 말도 들었고, 옛날에 어디 가니까 뭐 총장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저기 사무총장, 어느 협회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분한테 총장님하고 저는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학교로 이제 딱 들어가신 이후로 학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전임 총장님들이 잘 하셨고요. 예. 저는 이제 첫째는 이제 인성, 학교의 인성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그쵸. 생각해서 학교에 이제 건강 캠퍼스. 이제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이 또 흡연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또 학교 약간의 폭력이라든지 네네. 그런 걸 방지하고 또 인사성 같은 거라든지 어찌됐든 이런 인성 쪽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이제 대학들이 좀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특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의료관광 쪽이 특성화인데, 그래서 또 강릉이라는 특수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힐링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산림복지학과를 제가 가서 이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 환경적으로 무시 못할 요소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변이 다 산림과 관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쪽에는 뭐 산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좀 산을 살려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너무 깎아먹었어요. 네. 그렇죠. 미래 꿈나무들에게 좀 희망을 걸어볼 텐데, 제가 총장님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1960년 전북 임실 출생이시고요.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경영정 박사학위를 받으신, 경영 박사학위랑 경영정 박사학위는 무슨 차이예요? 이제 경영학에다가 네. 첨단 이런 IT가 융합된 그거를 이제 경영정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IS라고도 하죠. 그렇군요. 예. 경영정보 박사학위가 그렇게 IT랑 합성이 된 거군요. 예, 경영하고 이렇게 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융합. 그렇죠. 94년부터 서일대와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을 거쳐서요. 2006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제 강릉 영동대학교 총장님이 되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국 유비쿼터스 협회 회장이시고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미래창조융합협회 회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융합이란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융합. 그리고 한국 사랑의 울타리 대표 등을 맡고 계십니다. 자, 이 많은 활동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직함이 가장 지금 좀 신경이 쓰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랑의 울타리 쪽인데요. 역시, 네. 그쪽이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다 잘
보태주는 부분이 많이 있고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더 많이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요즘 제일 신경이 쓰이고 특히 저희 이제 집사람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게 있죠.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예, 집사람한테 미안해합니다. 아니, 또 아무래도 이게 좀 남자들은 앞만 보고 나가는 성향인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당연시 되잖아요. 파트너들이. 그러니까 뭐 그거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표현하세요. 잘 표현하세요. 제가 그 표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런. 근데 이제 요즘에 손은 잡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표현인데요? 아니, 이제 자기 전에도 네. 제가 손을 잡고 이제 사랑해 하고 3번을 누르면 그걸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집사람이 나도 이제 2번.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지금 시도를 했어요. 총장님, 그래. 표현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근래 제가 들어본 표현 중에 가장 닭살인데요. 그래. 완전 최고세요. 왜냐하면 정말 표현을 해야지 되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이제 네. 제가 그걸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도 거꾸로 이제 제가 손을 잡으면 네. 3번을 눌러주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2번. 이거 좀 써보름직한 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입으로 내기 좀 간질간질하니까. 좀 그런 것도 예. 있죠. 이제. 꾹꾹꾹 3번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악수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죠. 예. 샘플로. 네네. 이렇게. 이렇게 실수까지 저희가 시켜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뭐 큰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 총장님의 이제 이력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뭐 작가진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총장님의 이 공부 인생이 엄청나게 길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를 즐기시나 봐요. 제가 네, 좋아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예?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네. 공부를 못해서 출발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되시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5학년 때까지 공부를 네.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거의 중간도 정말 못 따라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공부도 못하고 또 그때 이제 설상가상으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7남매인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를 목사님한테 저를 맡겼는데 그 목사님이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공부의 출발점이 된 거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한 이제 5학년 뭐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에 네. 매진을 하셨겠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중학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잖아요. 집안 형편이. 네. 그런데도 공부를 조금 했는데 성적이 조금 올라가니까 네. 학교에서 이제 반장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중학교를 못 가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반장을 하고 뭘 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막바로 중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서울의 병마객 공장으로 저희 이제 선배 형님들하고 가게 된 거죠. 병마개 공장이요. 네. 병마개를 만드는. 네, 옛날에 이제 이렇게 코르크마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닐하고 이렇게 캡이 쓰여 있는 옛날에 그 술 같은 게 이제 뭐 법주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코르크마개. 정종 같은 거. 네, 정종 같은 거. 청주에. 그런 마개를 만드는 공장. 그 어린 나이부터 그럼 이제 학업하고 일을 병행하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 올라갔는데 네. 제가 6명이 올라갔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아이고. 거기 이제 병마객 공장 가니까 이제 한 20명이 이제 있는데 네. 뭐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런 원판 같은데 이렇게 병마개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네. 기계로 누르는 게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걸 올려놓는 겁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은 괜찮은데 잠을 못 자니까 밤 12시까지 일하고 뭐 새벽 3시, 4시에 막 깨우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너무 잠이 자고 싶어가지고 그때 많이 잘 때인데 또. 네.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모포를 둘러쓰고 이렇게 자다가 그냥 화장실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땐 또 빠지는 화장실에. 거기 공장장이 저를 안 건져주었으면 저는 죽었죠, 사실은.
어머, 세상에. 네. 그 아주 충격적인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 번 이렇게 빠지고 나면 애들이 알았잖아요. 네. 독에 막 그렇습니다. 몰마서. 예. 네. 어찌됐든 잠을 못 자니까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향 선배님 한 분이 달룡이라는 선배님이 있어서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정말 고향 선배님 같아요. 네. 달룡이 선배님. 그 밖에서 저희들을 이제 보더니 너희들 이런 지옥 같은 데 있지 말고 다 나와라. 빨리 도망 나와라. 네. 취직시켜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를 이제 용산역 앞에 삼풍여관, 제가 이름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네. 여관으로 저희를 데리고 간 겁니다. 네. 6명을. 가가지고 너희들 지금부터 그 호텔하고 여관 뽀이로 취직시켜주겠다. 그건 뭐예요? 옛날에 이제 뽀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뽀이. 예. 네. 뭐 표현을 제가 호객행위 하는. 그 호객행위 하는. 그래서 그 다른 이제 선배님들은 갔어요. 왜냐면은 거기가 그때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운을 저희한테 딱 한 벌씩 이렇게 해주는데 네. 그때 돈으로 그리고 뭐 2,000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성경 말씀 드렸던 게 이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지금 이제 그게 좀 더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넓은 길이다 할지라도 이 포장도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사람은 남몰래 즐기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즐기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뭐 그쵸. 어떤 분은 돈과 명예가 맞아요. 분에 넘치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끝이 안 좋으면 우리가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좁은 길, 비포장도로 같은 데가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끝이 영생이고 보람이고 가치라면 우리는 그 길 가야 되는데 아멘.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좁은 길,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들지만 좁은 길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갔는데 이제 저는 그냥 다시 그 병마익 공장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때 공장장님한테 공장장님이죠. 네. 뭐 그때는 엄청 맞았습니다. 일단. 그때 또 그렇게 애들 고용하고 때리고 이런 게 대표로 너무 맞은 옛날이니까. 거죠. 다 도망갔다가 어떻게 근데 대표로 진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면 좀 기특하다고 좀 해주시지.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도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 만났을 때는 네. 정말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때 제가 판단 한 번만 잘못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선배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 길로 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제 술집을 하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저는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원했던 공부를 못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제. 네. 지금도 뭐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또 학업도 병행하셨잖아요. 공부도 해야 하시고. 근데 중고등학교가 또 그때 당시는 좀 길이 멀기도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병마익 공장에서 하느님 은혜로 어찌됐든 1년간을 이제 견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천중학교를 들어갔죠. 네. 관천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극빈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돈을 조금 벌었지만은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뭐 돈을 댈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극빈자가 됐는데 갑자기 학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이제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갑자기 제가 전교 1등을 한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 갑자기 전교 1등 이게 이제 정말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그래서 이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병마익 공장 갔다 오더니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래서 심지어 농담으로 어떤 부모님들은 야 이거 애 병마익 공장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이제 아니 어떻게 그렇게 1등 전교 1등을 밤새고 공부하셨구나. 그때 교회 가서 늘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사실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모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도 주일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풀도 하고 나무도 하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저희 집에 이제 누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를 한 거를 교회 가서 늘 보고 그걸 기도하고 뭐 그랬던 게
저한테는 이게 지금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네.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뭐 일주일에 공부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다, 지혜도 있다. 맞아. 이거는 제가 경험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하튼 이제 그런 게 많이 계기가 됐고 네. 또 사실은 내가 이제 교회에서 뭐를 봉사해야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1시간 할 걸 저는 2시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갑자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하나님 은혜 줬고 갑자기 노력을 했고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또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났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전교율등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야말로 유망주다 뭐다 막 이제 공부 쪽으로 굉장히 추앙을 받을 텐데 왜 대학교를 안 가시고 취업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공부를 조금 잘하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반장을 하면서 학생회장을 뭐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 가정 형편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공고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취직 시험을 봐가지고 한전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전에 들어가니까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들어가니까 회사에서도 야 너 이리 와봐 뭐 저도 직원인데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는데 너무 어릴 때 들어가셔서 그래서 한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공부를 시켜주고 제가 또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전에서 그러면 내가 한전에서 지정된 학교에서 장학금을 4년 동안 줄 테니까 학교를 다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거고. 아니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네요. 그쵸? 저한테는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공부는 조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어찌됐든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한전이 방위산업체였기 때문에 군대 혜택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1타 한 3피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총장님. 가끔씩 왜 이렇게 먼 데로 돌아가게 하시지? 막 그런데 그 안에 막 이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막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또 궁시렁거리지 말고 잘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인간이 생각하기엔 저게 더 화려하고 멋있는데 근데 굳이 이 길을 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시고 그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야말로 또 탄탄대로의 길을 가시다가 어찌 보면 총장님은 좀 힘든 코스를 일부러 택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시기에 또 유학을 가시죠. 그러니까 하여간 좀 편하게 좀 사시지. 라는 생각을 이제 감히 저희는 일반 사람이니까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85년 10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물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근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하고 한전에서 외국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밤에 일하고 낮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을 못 다니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일본 은행에 있는 어떤 그 여성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때 당시 누나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점심시간에 빵을 좀 사드리면서 이제 일본어를 조금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듣는 거는 제가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누나한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그 누나 정말 이거 혹시 이 방송 듣고 지금 한번 뵙고 싶은 고마운 분인데 그 정도로. 정말 제가 정말 혼나기도 많이 했고 참 그 개인 교습 혼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뭐라고 하고 근데 그게 참 왜냐하면 저는 일본어를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로 85년 10월 달에 2명을 뽑는데 제가 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작진이 그 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얼굴이 어렴풋이 예, 이렇게 그러는데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어딘가에서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람결에 전해 들으시겠죠. 하여튼 그 공부를 그분들 덕분에 뭐 제가 네. 많은 도움을 받았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정말 저는 세상에 이렇게 놀랄고 또 놀랄 일을 본 거예요. 일본에 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가보니까 일본이 뭐 지금의 이제 우리 노래방 같은 게 뭐 이렇게도 많이 있지만 그쵸. 그때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쵸.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틀린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마트 같은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걸 보고 저는 이제 뭐 무슨 마트나 노래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 문화 차이가 너무 나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이거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15년, 20년 걸리겠구나. 막 그런 문화적 충격이 이제 온 거죠. 그때 이제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제 자극을 더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시군요. 그렇게 일본 유학 생활을 하시고 나서 또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총장님. 예, 거기 갔다 어떤 공부를 와서 또? 이제 경영 정보 이제 뭐 이런 쪽에 그 IT랑 융합된 네. 거를 이제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내가 이게 대한민국에 뭔가 한번 이정표를 좀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제 한국 창조성 개발학회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학회인가요? 그거는 이제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융합이죠.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융합을 해서 어떤 창조적인 것을 기업은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개인은 그 창조성을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펼치는 잠재력을 새롭게 끌어내는 뭐 이런 거를 학회를 통해서 한번 연구도 해보고 실증을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다가 어떤 창의적인 발상 기법이라는 걸 융합을 해서 창조적인 어떤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나오게 한번 해보자라는 예. 취지의 이제 한국 창조성 개발학회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적인데요. 네, 그래서 무역센터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일본의 그런 창조성의 대가들도 물론 이제 모셔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무역센터에서 그걸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700명 정도가 왔어요. 뭐 그래서 뭐 어느 그때 신문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타이틀이 뭐 창조성 개발 없인 선진국 요원하다 이런 타이틀도 달아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야 이거 뭐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 있죠. 뭐 큰 기업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무슨 학습법을 하는데 컨셉을 이쪽으로 잡고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실 돈도 많이 벌었죠, 이제 제가. 그러셨구나. 근데 그러면은 사실 진짜 공부한 보람을 느낄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96년도 쪽이니까요. 제가 이제 37가 됐을 때고. 저는 그때 금촌댁네 사람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꽁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그냥 파밭에서 그러고 있을 때 청장님께서 그냥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계셨던 거죠. 뭐 세계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때 좀 주목은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보다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야 이게 뭐냐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뭐 새로운 걸 융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막 자꾸 뭐 만들어낸다고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연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이제 갔었죠.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그 전에부터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사실은 한 달 정도 가까이를. 근데 일본에서 제가 자꾸 기침도 하고 막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본 병원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이상하다. 자꾸 병원에 가보자. 제가 팩 끼치기가 싫어가지고 새벽에 제가 편지를 써놓고 급히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용두동 서울에 저희 아내가 그때 당시 이제 회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집에 와가지고 아침에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조금 컨디션은 안 좋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경희대 이성우 차장님이 아침에 갑자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요즘 이 얘기 들으니까 몸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희대 병원에 가서 진찰 좀 받아보자. 하고 이제 저를 경희대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진찰을 쭉 하는데 이제 거의 하루 종일 뭐 검사를 받았습니다. 밤 이제 그 저녁쯤 가까웠는데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간호사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표정이 그러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갑자기 지하에 이제 그 비닐방 같은 데다 집어 넣더라고요. 무균실 아니에요? 무균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하로 이제 제가 간 거죠. 가서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게 몸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더니 이제 저희 친척들이 막 울고 오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울고 오고 저희 뭐 집사람도 막 울고 오고 저희 동생들도 막 울고 오는데 그 동생이 이제 오더니 형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하느냐. 형님 3개월 이상 넘기기 힘들답니다. 뭔데? 그랬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랍니다. 백혈병. 저는 뭐 정말 충격이었고 글자 그대로 뭐 뒤통수를 뭘로 맞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내가 멀쩡한데 왜 내가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정말 내가 무슨 백혈병이고 내가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거고 검사 다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제 옆에 오더니 이렇게 막 쪽지를 붙이는 거예요. 백혈구 얼마, 적혈구 얼마, 혈소판이 얼마. 그리고 저보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엉덩이에다 뭐 드릴 같은 걸로 뭘 뚫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검사를 받아본. 너무 아프죠? 거의 한 30분 동안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직감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중병임의 틀림이었구나. 제가 그걸 직감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이제 수긍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희스기에처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만 난다면 아까 그 뭐 미국에서 그 목사님 얘기했던 대로 좀 목회도 하고 막 하여튼 사랑도 베풀고 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속을 뿐이 아닐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아니 이 와중에 지금 웃으면 안 돼요. 너무 알겠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요? 제가 기도는 했지만은 저도 요즘에 우리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다 병나지 그러다 병 나잖아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 당시를 엄격히 분석해 볼 때 그 임시적으로 그걸 완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회개도 없었고 사실은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바뀌든지 환경을 바뀌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5천만 원만 주십시오. 5천만 원 주십시오. 아닌데 1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든지 저는 옛날에 오죽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 옛날에 시골에 사선대에 가면 그 물이 있어요. 그 흙탕물에 이제 물고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흙탕물이 쫙 가라앉으면 어렸을 때 요즘 같은 때 이제 수영하러 가가지고 그 물이 쫙 가라앉으면 고기가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불순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쫙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가라앉으면 내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뭐 무슨 책도 좀 써보고 그랬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아니 어떤 때는 제가 쓴 책도
제가 또 읽어보면 제가 이거 썼나 안 썼나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아니, 제가 그때 그 파워전도라는 책을 쓰면서. 네네. 그러면서 거기다 그런 비슷한 글이 있는데도 이제 최근에 읽어보니까 이제 그거 받고 제가 또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흔적은 계속 남아야 돼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 네. 이 말에 속을 뿐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딱 쓰는데 네. 그때 이제 아까 그 백제약국 저를 도와줬던 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병원을 빨리 옮기자. 물론 경희대 병원도 훌륭한데 네.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제 백혈병 환자들이 많다더라.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을 이제 옮기게 되는데 가다가 제가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감염이 됐다는 거는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도 뭐 균이 많이 있을 네.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마실 때 이 균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서베일런 세포, T 세포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네. 이런 이제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있죠. 예.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이미 병원으로 옮길 때는 이렇게 물만 마셔도 감염될 수 있는 면역 상태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최악이었을 때네요, 면역 상태가. 네. 그러니까 가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 편도가 이렇게 부어버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이게 이제 혈액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니까 병원에 백혈병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너무 부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 걸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6층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일주일 지나고 거의 막 희미하게 이제 죽어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 손을 이제 잡고 어머님이 그때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러면서 눈물을 어머님이 툭툭툭툭툭 제 손에 떨어뜨리시는데 제가 희미하지만 뭐 뜨거운 이렇게 뭐가 툭툭툭툭 손에 떨어지는 걸 제가 이제 느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살아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어머님들도 다 소중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각별했던 거는 어머님이 이제 제가 중학교를 못 간다니까 초등학교 졸업 때 저를 병마약 공장 가기 직전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분들한테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얘 중학교 좀 입학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동네 분한테 어머님이 따기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식 가르칠 생각 말고 빛이나 갚아라.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어머님 제가 이 다음에 정말 성공해서 돌아와서 쌀밥에 미역국 어렵시 잡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날 밤에 그 저희 신장로에 플라타나스가 쭉 있는데 5그루에다가 제가 썼어요. 어머님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제가 갔던 전데 제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그때 그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시면서 너 먼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탕자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제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각오가 있는데요. 제가 딱 그 심정이었어요. 정말 탕자의 심정. 내가 언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그 거룩한 우는 초자연적인 울음을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울어봤고 내가 언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봤고 언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골방에서 울어봤던가. 이게 저한테는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회개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는 계속 눈물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한 3번, 4번 외치는데요. 이건 일반인들은 못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렸지만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 목이 뜨거웠다 찼다 막 조금씩 하더니 한 일주일 후에 이 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정말 체험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면서 시편 27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다윗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체험한 그것,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엄청 도와준 거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다윗이 그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죽었다 살아난 그 고백,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지켜준 그 고백.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사사히 일마다. 그때 이제 제가 어쨌든 편도가 조금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이 어차피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항암 치료는 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그 겨우 항암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된 겁니다. 정말 저는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병실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이제 백혈병 환자들이 한 방에 보통 6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딱 올라가자마자 저 앞에 있는 분이 막 뜨거워 막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은 또 갑자기 연세가 드셨는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다가 뭐 장이 이제 내장이 녹았다고 일부가. 그래가지고 또 중환자실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엄청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또. 네. 그렇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고 올라왔어도 저도 이제 곧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제일 제가 무서웠던 거는 하루에 좌욕을 3번씩을 하는데 문제는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항암이 일단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맛인지 구분이 안 된다, 맛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이제 항암을 워낙 세게 친다고 그러거든요. 항암을 친다고. 네. 워낙 저는 편도까지 이러니까 항암 주사가 얼마나 그 저희는 여기를 찢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세게 쳤으면 제가 이게 먹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먹고 토하고 막 먹고 토하고 너무 몸이 힘들고 특히 저도 힘들지만 저희 아내는 밑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그 침대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거의 누워가지고 간호를 하는데 밤 12시면 체온재세요 그러면 일어나요. 새벽 4시 5시면 이게 또 비닐을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저지만 저는 병실에서 부인이 도망가고 남편이 도망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설에서만 본 건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거 정말 이게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 아내가 그때 사업했을 때인데 애는 또 너무 어려가지고 뭐 애 돌보려 이거는 제가 너무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밤에 제가 나가가지고 정말 거기 병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몰래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이 다리를 팍 잡으면서 애는 어쩌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다시 병실로 들어와서 아니다. 내가 정말 그렇다. 내가 무책임하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느낀 게 분명 총장님 삶에도 큰 변화가 한번 왔겠구나. 이 비포 애프터로. 네, 그때 이제 제가 큰 변화가 왔는데. 네, 어떤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때쯤 한 6번째인가 제가 이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받고 또 나왔을 때인데 갑자기 저희 집 옆에 어떤 분이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그 팀 목회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간, 저는 지금 환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환자다 보니까 네. 환자들이 조금 오게 되고 또 뭐 노숙자들이 오게 되고 또 일반인들이 오게 되는데 네. 일반인과 환자와 노숙자가 이제 섞여 있는 우리 치유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차피 전도나 하자. 그리고 막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변화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환자인지 뭔지를 지금 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어차피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전도나 하고 죽자 하고 같이 있는 분들하고 막 전도나 하고 하다가 제가 병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마른 손 환자가 나오잖아요. 네. 마른 손 환자. 이분 석수장이거든요. 직업이 이건데 진짜 이런 상태 아니에요. 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아니 나도 지금 힘든데 이걸 내밀으래요. 내밀매 나았다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환자예요. 힘들어요. 전도하래요? 봉사하래요? 하나님 일 하래요? 내밀매 나았더라. 이 원리가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대단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전도를 하다가 제가 병을 잊어버렸고 병원에 갔더니 상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제가 깨닫게 된 게 우리는 이것만 다 해결되면요, 하나님. 건강만 다 낫게 해주시면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만 넘게 해주시면요. 그때 봉사할게요. 그때 하나님 일 할게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투병 중에 뭔가 확실히 결론이 안 난 그 과정 중에 일으키시고 쓰시고 그걸 통해서 또 개인에게 그 기적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과정 중에 계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힘든 걸음 정말 선뜻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신 것, 진행하고 계신 것, 앞으로의 비전까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끔씩 힘들 때 우리가 투정 부릴 때 있잖아요. 왜 저한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왜 저한테 이런 힘든 길을 가게 하세요? 근데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다 좀 안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쩌면 삶의 가장 혹독한 시기를 겪었음에도 그 안에서 가장 눈부신 하나님의 축복을 읽으신 정창덕 총장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많은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힐링 토크 회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